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술 환자나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실제 인체 투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과다 투약으로 인한 의료 사고를 막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장을 입력하면 2초 만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초거대 신경망 모델을 경량화한 지식 증류 기술 덕분입니다. 차기 우주정거장을 개발 중인 미국 민간 기업이 섬유를 이용해 풍선처럼 펼치는 우주 구조물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우주 압력 시험에서 나사의 기준을 초과 달성했는데 이 구조물은 접었다가 부풀리는 방식이라서 우주 정거장 조립을 위해 지구를 오가는 왕복 횟수를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칠레에서 100곳 가까운 지역에 산불이 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르러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확한 양을 일정한 속도로 주입해야 하는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등은 약물 주입 펌프를 사용하지만 실제 체내에 들어가는 약물의 속도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실시간 약물 주입 속도는 물론 튜브 내 공기방울 유무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의료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수술 후 환자들이 맞는 마약성 진통제나 항암제는 주입량과 속도에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시간당 1에서 2ml, 분당 한 방울도 안 되는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주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용하는 것이 약물 주입 펌프입니다. 문제는 설정된 주입 속도만 표시할 뿐 실제로 약물이 인체에 들어가는 속도는 알 수 없다는 건데 이로 인해 의료진의 잘못이나 기기 오작동으로 약물 과다 투여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국내 한 병원에서 1시간에 9cc 투여돼야 할 약물을 간호사의 실수로 시간당 70cc로 과다 투여돼 환자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아주 느리게 들어가는 약물의 실제 주입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열 유량 센서는 약물이 튜브를 통과할 때 미세하게 변하는 온도 신호를 증폭시켜 초저속 유량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또 튜브 내 액체와 공기의 열 확산 차이를 이용해 공기방울이 감지되면 소리로 위험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약물이 주입될 때 마이크로 히터에 의해 약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마이크로 히터의 온도는 하강하는데 이러한 상반된 온도 변화를 조합하여 저속에서 신호를 증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약물 접촉 없이도 튜브 외벽에서 유속과 공기방울을 측정하기 때문에 튜브만 갈아 끼우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 한 약물 주입기 제조회사에 이전돼 대량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정밀 유량 측정 기술과 버블 디텍팅 기술을 저희 약물 주입기에 도입하여 더욱더 안전한 약물 주입기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약물 과다 투여와 같은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발병률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의 고감도 촬영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도 독성 물질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두려운 질병 치매.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하는 뇌 촬영 기술은 가격이 비싸고 대형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신속 검사가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기존 검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성 단백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화학 합성물을 개발했습니다. 형광물질로 이뤄진 합성물이 독성 단백질과 섞이면 빛을 띠기 때문에 소량의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도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치매가 많이 발달한 상태에서 하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개발한 그런 그 형광 프로브로
결국 그 독성 단백질이 쌓여 있는 것이 조금 있을 때도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다. 연구팀의 목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증상 상태에서 치매 유발 물질을 미리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혈액에서 독성 단백질을 측정하는 안정된 기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혈액 바이오마커를 검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된다면 이제 그러한 검사 자체의 장벽이 낮아지게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관리한 치매 유형군의 혈액을 활용해 측정 연구에 나섰습니다. 연구팀은 오는 안에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 유발 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 초고속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밀의료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들 코호트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이 형광 프로브 진단 기법의 유효성을 입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국제 유명 학술지에도 실린 치매 조기 진단 기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노세리입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35년 1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원 규모는 1,000명대 이상, 많게는 2,000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대 입학 뒤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가 2,000명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어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남녘에서는 나무가 선사하는 보약인 고로쇠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날씨가 비교적 따뜻해 고로쇠 채취 시기가 다소 빨라졌는데요. 나현호 기자가 채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낭을 맨 사람들이 눈이 쌓인 험준한 산비탈을 오릅니다. 나무에 전동 드릴로 구멍을 내고 튜브를 꽂자 이내 투명한 액체가 방울방울 맺힙니다. 해마다 이 즈음에 나오는 고로쇠입니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데는 일교차 큰 날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 나무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야 수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성 백암산 일대는 돌이 많고 경사가 급해서 작업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나마 나무마다 고무관을 연결하고 수액을 받아내 오래전처럼 무거운 통까지 들고 다니는 수고는 덜게 됐습니다. 높은 산에서 자생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그 점심 싸갖고 가서 오후 한 5시 정도 이렇게 하산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길도 험하고 또 너덜지대라 굉장히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뼈에 이롭다고 해 골리수라고도 불리는 고로쇠.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원한 맛도 있고 또 뒤끝이 단맛도 있고 좀 몸이 이제 흡수되는 순간에 좀 뭐 개운하다 할까? 머리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고로쇠는 한겨울 뜨끈뜨끈한 구들장 방에서 갈증이 나도록 오징어와 육포 등을 고추장에 찍어 먹으며 마시면 제격입니다. 올해는 날이 비교적 따뜻해 고로쇠 채취 시기가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빨라졌습니다. 기후 변화로 해서 굉장히 지금 채취 시기가 빨라짐으로써 농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또 판로가 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오는 3월 말까지 장성과 광양, 구례 등 7개 시군 산지 17만 그루 나무에서 고로쇠 수액 126만 리터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칠레에서 100곳 가까운 지역에 불이 나 국가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은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며 화재 당시 상황에 치를 떨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둥성이에서 시뻘건 화염을 뿜어냅니다. 소방관들이 사방으로 물을 뿌려보지만 힘에 겨운 모습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El humo, se puso todo el cielo negro, se oscureció todo, el viento parecía un huracán, era como estar en el infierno. 실내 전역 100곳 가까운 지역에서 난 산불로 가옥 1000채 이상이 파손됐고 2만 6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실종자만 수백 명에 이르러 희생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 정부는 500명 넘게 사망한 지난 2010년 대지진 이후 최악의 국가 재난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tender a los heridos y controlar los focos activos que están hoy día combatiéndose lo más pronto posible.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돼 밤 9시 이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 일부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칠레 정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희생자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Preghiamo anche per i morti e feriti dei devastanti incendi che hanno colpito il centro del Cile. 여름철인 칠레는 지난 주말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처럼 칠레에서 국가 재난급 산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중남부에는 강한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대규모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봉구 기자입니다. 엄청난 폭우에 승용차들이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침수됐습니다. 내부까지 홍수가 들이치면서 이 꽃집은 무릎 위까지 물이 잠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남부에 몰아친 최대 시속 142km 폭풍우의 위력입니다. 앞서 허리케인급 강풍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나무와 전신주들이 쓰러지면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몬트레이 등에서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We just got inundated with water. Actually got to a point where the water was about 14 inches deep inside the store. 이례적인 겨울철 폭풍우는 태평양에서 발원한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 대개 강 현상 때문입니다. 폭우와 폭설, 강풍, 높은 파도를 동반한 채 2년 연속 캘리포니아를 덮쳤습니다. 기상당국과 전문가들은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his is very rare and unusual and a strong signal of a very high risk of significant flash flooding beginning late today and continuing into Monday. LA 일부에 최대 300mm의 강수량이 예보됐고 캘리포니아 지역 주민 400만 명에게는 재난 경보가 내려진 상황. 지역 당국은 여행과 이동 자제를 권고하며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오는 2030년 임무를 종료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새로운 우주정거장 개발을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섬유를 이용해 풍선처럼 펼치는 우주시설을 개발하면서 우주정거장 개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운영을 시작한 국제우주정거장이 오는 2030년이면 문을 닫게 됩니다. 임무 수명인 20년을 훌쩍 넘기고도 기간을 연장해왔지만 노후화로 인해 이제는 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차기 우주정거장 설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 중국은 이미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텐궁을 건설했고 미국과 러시아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루 오리진과 손잡고 우주정거장을 개발 중인 미국 민간기업 시에라 스페이스가 우주로 보낼 구조물의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만든 건 우주정거장의 핵심 주거시설로 마치 풍선과 같은 방식의 팽창식 모듈입니다. 섬유로 만들어져 접을 수 있지만 부풀리면 건물 3층 높이에 지름은 8.3m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이 됩니다. 보통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려면 40번 넘게 지구를 오가며 부품을 조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왕복 횟수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 내열 소재로 코팅된 섬유는 녹는 점이 340도에 달해 열에 강하고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 우주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구조물이 우주 압력에 견딜 수 있는지 T제품으로 시험한 결과
나사가 정한 안전 기준을 27%가량 초과해서 만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lthough we did not burst our article, we did surpass the factor of safety threshold recommended by NASA. Tonight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control room for part 2 of the test. While we did surpass our threshold yesterday, we still want to burst our test article to really see how much margin we have. 시에라 스페이스는 팽창식 모듈을 중심으로 민간 우주 정거장인 오비탈 리프를 2030년 이전에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우주 정거장과 같이 우주인의 생활을 돕는 것은 물론 연구시설과 물류 운송 시스템 등을 갖춘 다용도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건데 민간 우주 정거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누적 우주 체류 시간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 올록 코노넨코는 현지 시각 4일 오전 11시 30분 8초를 기해 기존의 누적 우주 체류 최장 기록인 878일 11시간 29분 48초를 넘어섰습니다. 코노넨코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구로 향하는 소유주 비행선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임무가 6개월 연장되면서 신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종전 기록은 러시아 우주 비행사 겐다니 파달카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5번의 우주 임무를 통해 달성한 것입니다. 누적 기록이 아닌 한 번에 가장 오래 우주에 머문 기록은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프랭크 루비오가 작년 9월 27일에 세운 371일입니다. 문장을 입력하면 2초 만에 그 문장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개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개발된 생성형 인공지능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겁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연구자가 입력창에 문장을 넣습니다. 달 아래 화성에서 책을 읽고 있는 우주 비행사의 사진이라는 문장이 입력되고 2초 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코알라 700M이 가장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어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든 칼로가 3.6초, 미국의 오픈 AI에서 개발한 달리2와 달리3는 10초 넘게 걸렸습니다. 개발된 문장을 이미지로 바꾸는 생성형 AI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작은 크기로도 대형 모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지식 증류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느리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발한 코알라는 초거대 신경망 모델을 경량화함으로써 이미지를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또 대화형 인공지능의 시각지능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도 개발했습니다. 이미지나 비디오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코라바입니다. 계속 연구를 진행해서 기존의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이외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비디오 생성 쪽에도 연구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이미지 생성에서 효용성을 입증한 지식 증류 기술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되는 등 AI를 활용한 범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했는데 눈에 띄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멉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사이버 범죄의 핵심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음란 이미지에 악의적으로 합성돼 SNS상에 순식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미국 백악관과 상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콘텐츠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AI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보장하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 원작자 고유의 창작물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를 주장하고 또 약간 감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창작자 보호 취지로 AI를 활용한 콘텐츠에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게 할지가 과제인데 특히 적정한 제재 수단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인공지능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위반 시 제재 명시하는 부분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이 표시 의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업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한 IT 기술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축복이냐 재앙이냐, 인공지능 규제를 둘러싼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챗 GPT에 활용하는 음성이나 텍스트 같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 재료인 가명 정보 사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의료, 교통, 챗봇 등 주요 7개 분야에 걸맞은 사례를 설명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초부터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른바 AI의 역습입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기술직과 광고직 직원 등 1,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또 유튜브 관련 인력도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12,000여 명을 감원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광고 업무 등을 AI가 대체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직원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7 years into our journey as an AI-first company, we are at an exciting inflection point. We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I even more helpful. AI 시대를 맞아 조직 개편에 나선 건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애플도 AI 비서, 시리 관련 부서를 폐쇄하며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고 아마존은 올 들어 스트리밍 관련 부서에서 수백 명을 해고했습니다. MS도 게임 부문에서 1,9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또 AI 투자를 늘리면서 인력 감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일만지능, 이른바 AGI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를 비롯해 인류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I think one more important thing, though, is as the world gets closer to AGI, the stakes, the stress, the level of tension, that's all going to go up.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2035년까지 기존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생산직 블루칼라 일자리보다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문장을 입력하면 세계 최고 속도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를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정보 생성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를 막을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AI 범죄 예방 기술과 활용 가이드라인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